웨딩밴드 보러 가기 전에 이거 안 정하고 가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특히 저 어제 까르띠에 웨이팅 7시간 했어요. 7시간 기다려서 입장했는데 가서 뭘 봐야 되지? 이러고 있으면 진짜 시간 아깝잖아요? 저는 이걸 몰라서 웨딩밴드 투어를 4번이나 했어요. 동탄 롯데백화점, 잠실 에비뉴엘, 신라호텔 에르메스, 현대백화점 본점. 저는 원래 액세서리에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보시면은 반지도 없고 목걸이도 평상시에 안 낍니다. 귀걸이도 없어요. 그래서 웨딩밴드 그냥 적당한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막상 알아보니까 종로를 가야 하는지, 청담을 가야 하는지, 백화점 브랜드를 가야 하는지, 다이아를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정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준 없이 가면은 선택도 못하고 직원 말만 듣고 그런가 하고 100% 보태보태병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웨딩밴드 투어 가기 전에 미리 꼭 정해야 하는 것, 알고 가야 하는 것들을 진짜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실제 투어 후기랑 브랜드별 제품에 관한 느낀 점을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맞출 건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일단 웨딩밴드는 크게 보면 종로, 청담, 백화점 브랜드 이렇게 3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백화점 브랜드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명품을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나름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종로, 청담, 백화점 브랜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격 차이가 엄청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저는 애초에 되게 심플하고 다이아가 없던가 아니면 작게 들어간 디자인을 원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웨딩밴드를 매일매일 편하게 끼고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다이아가 이따만하게 박혀있으면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려한 것보다 안 질리고 데일리로 편하게 착용하는 웨딩밴드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이아 없는 걸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백화점 브랜드도 남녀 2개 합쳐서 500만 원 이하에 가능하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저렴하게는 300만 원 초반대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디자인이 화려해지면 바로 가격이 올라가고 다이아 여부에 따라서도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다이아도 캐럿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반짝이고 되게 큰 이런 다이아 반지 같은 거는 1000만 원 이상 갑니다. 만약에 제가 화려한 좀 다이아를 넣고 싶었으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생각해야 하니까 백화점 브랜드를 선택하기 조금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다이아는 없거나 아니면 작게 들어간 제품을 위주로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명품 브랜드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청담은 제게 좀 어려웠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청담에서도 되게 예쁜 브랜드 매장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디자인도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취향이 확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저것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순간 저는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다이아 추가 가능하세요. 각인 바꾸실 수 있어요. 두께 조절 가능하세요. 디자인 결정해주세요. 이러면은 너무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고르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검증된 브랜드에서 이미 있는 디자인 중에서 고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제가 백화점 브랜드를 까르띠에, 샤넬, 불가리, 루이비통, 티파니, 에르메스, 쇼멧, 다미아니 이렇게 방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와서 쭉 전체적인 웨딩밴드를 봤어요. 근데 그리고 종로에서 파는 웨딩밴드들을 보니까 약간 카피 제품 같은 느낌이 나는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괜히 의도치 않게 내가 카피 제품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저는 조금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이제 백화점 브랜드로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딩밴드 투어를 가기 전에 정해야 될 것 가장 첫 번째는 종로에서 할지 백화점 브랜드에서 할지 아니면 청담에서 할지 요 3가지 중에서 한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하셔야 될 것은 예산은 무조건 정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웨딩밴드 투어를 가면은 여자가 마음에 든 걸 고르고 남자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편입니다. 예산을 왜 정해야 하냐면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매장에 가시면은 이제 가격대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시냐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추천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 까르띠에 189 웨딩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다이아 박힌 핑크 골드가 174만원, 다이아 박힌 옐로우 골드가 174만원. 근데 소재가 플래티늄으로 바뀌게 되면 249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웨딩밴드는 어떤 소재가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차이가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예산을 먼저 정해놓으시면은 조금 더 고르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자가 티파니 밀그레인 로즈 골드를 하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자는 237만 원이고 남자는 325만 원이에요. 두께 차이가 남자 버전이 더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산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두 개 합치면은 562만 원으로 훌쩍 넘어가 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여성분이 티파니 밀그레인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남성분은 엘사 퍼레티 161만 원짜리로 끼시던가 혹은 티앤코 밴드링 255만 원 혹은 266만 원 이런 제품으로 끼시면은 조금 더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밀그레인, 남자는 엘사 퍼레티로 하게 되면은 가격이 398만 원이 돼요. 실제로 여자분의 디자인과 남자분의 디자인을 아예 다르게 맞추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봤었는데요. 이제 티파니 밀그레인 그 상단과 하단에 로즈골드가 있기 때문에 남자는 이 로즈골드 색상에 맞춘 다른 반지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정해놓으면 그 예산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투어를 하다 보면 사실 돈에 대한 감각이 조금 무뎌져요. 워낙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100만 원이 예전에 생각했던 그 100만 원과 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이 100만 원의 가치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예쁜데 이것도 괜찮은데 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 웨딩밴드에 너무나 큰 돈을 투자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웨딩밴드 투어를 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웨딩밴드에 대한 예산 범위를 꼭 정해놓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명품 브랜드 웨딩밴드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볼 건지 혹은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볼 건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까르띠에나 티파니 같은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나는 좀 디자인이 특별한 게 중요하다 하시면은 각 브랜드마다 조금 시그니처 디자인들이 있어요. 그런 걸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쇼메라는 브랜드는 저한테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쇼메에 이 벌집 모양의 시그니처 웨딩밴드가 있어요. 좀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디자인을 중심적으로 웨딩밴드를 알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커플들만의 이제 반지 선택 기준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웨딩밴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세우셨으면은 이 방법대로 투어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디서 할 건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종로에서 할 건지, 청담에서 할 건지, 아니면 백화점 브랜드에서 할 건지. 이제 두 번째는 다이아를 할지 말지도 정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다이아 여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브랜드 인지도와 디자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맥시멈 예산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소재를 정하셔야 됩니다. 보통 가격이 로즈골드, 화이트골드, 플래티넘 이 순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측면도 고려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좀 피부톤과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피부가 어두운 편이라면은 좀 로즈골드가 잘 어울리고요. 피부가 밝은 편이라면은 화이트골드나 플래티넘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껴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요거까지 같이 미리 좀 고려를 하면은 좋은 이유가 같은 디자인이어도 소재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크기도 하고 이제 실제로 매장에 갔을 때 하나의 제품에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의 이제 소재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뭔가 다 이제 꺼내서 보여달라고 하기가 조금은 죄송스러울 때도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정하셨으면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브랜드도 너무 많고 반지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조건들을 채찌피티한테 넣고 2026년 기준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웨딩밴드 20개를 추려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리스트를 순서대로 하나씩 들어가서 이건 좋네, 이건 좋지 않네 이렇게 체킹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브랜드는 좀 내 취향이다, 여긴 너무 화려하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까르띠에 러브링이나 부쉐론처럼 조금 볼드한 느낌은 제 취향이 아니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보고 쭉 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것을 리스트업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매장에 가셔서 이런 제품 보고 왔는데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제품과 좀 비슷한 스타일로 한번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직원분들이 비슷한 제품으로 제품을 추천을 해주십니다. 일단 저는 한 5개 정도 보고 싶은 반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 보고 싶은 웨딩밴드 제품을 정하고 투어를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이제 본격적으로 매장을 투어할 건데 어떤 매장이 됐던 일단 첫 번째 매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거는 사이즈를 측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모든 매장에 방문할 때마다 사이즈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꼭 첫 번째 매장에서는 일단 사이즈 측정하시고 그 사이즈를 꼭 기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또 브랜드마다 사이즈가 약간씩 미세하게 다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47호였는데 어디에서는 47호가 딱 맞지만 어디에서는 47호가 살짝 작아서 48호를 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 내 중심이 되는 사이즈는 꼭꼭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웨딩밴드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가면 너무 많은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한 기준들만 미리 고민하고 가셔도 훨씬 수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실제로 까르띠에, 샤넬, 불가리, 루이비통, 티파니, 에르메스, 쇼메, 다미아니 이렇게 브랜드 투어를 하면서 어디가 좋았는지 그리고 또 어디는 별로였는지 웨이팅은 어느 정도 됐는지 어떤 순서로 웨이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